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요즘 이제 커뮤니티나 저희 댓글에서도 많이 발견된 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중국인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다른 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네,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매수하는 매수세가 점점 강해져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도 중국인한테 점령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게 중국인이 그 부동산을 많이 매수한다라는 이슈가 네, 뭐 최근에만 부각된 게 아니죠. 네 맞아요.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 네, 보면 맞아요. 이제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 폭등할 때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사고, 그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별 자치시로 이제 선정되면서 네네.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부동산 사고 영주권 가지고 네. 이런 이제 혜택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주도에서 뭐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많았었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자료를 통계치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파트, 빌라 뭐 총 다 해서 이제 매년 거래되는 거래 건수가 네. 보통 평균치로 보면 한 150만 건 정도 됩니다. 150만. 네, 매년 이제 등락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130만, 뭐 140만, 150만, 또 조금 넘어서 160만. 이래서 이제 평균치로 보면 150만 정도 네. 건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의 건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통계치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면은 6,200건, 그 다음에 9,200건, 좀 많을 때 이제 2018년도에 좀 많아서 40건 정도. 네네네. 그래서 다시 19년도에 9,000건 정도로 줄었다가 네. 2020년에 거의 또 10,000건 정도. 네, 이렇게 늘어났어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많은 수치냐, 이게 많은 거냐 아니냐, 이걸 이제 비교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수치만 보고 봤을 때는 실제로 150만 건에 뭐 한 평균치 만 정도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1%도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0.6%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럼 통계치 보면 0.6% 정도 선에서 이제 네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많은 거냐 네네. 아니냐, 싹쓸이 정도 수준이냐, 네네. 이제 비교해 보려면 인구수 대비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이 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대비 150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네. 걸 보면은 이게 몇 프로냐? 네. 5천만에 이제 10%면 500만 건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분의 1 정도, 네. 150만 원이면 3분의 1 수준이 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약 3% 정도 됩니다. 3%. 네. 네. 3% 정도 수준인데 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지금 통계로 보면 한 2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네네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20만에 네. 한 60에서 70%면 한 150만 명 정도. 네네. 중국인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이 1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거래 비율로 봤을 때 지금 3% 수준의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구 대비 거래 비중을 따져보면 적정 수준 네. 본다면 3%로 잡으면 150만에 3%면 약 5만 건 정도 된단 말이죠. 네네네. 5만 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적정 수준의 거래 비율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 거래 150만 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네네. 중국인들 비율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는 거래 비중은 평균치 만 건 정도 네네. 된단 말이에요. 10,000건, 5만 건 대비 10,000건이면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적정 거래수 비율 네. 3%에 비하면 적네요.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네. 싹쓸이 다 중국인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거래 안에 살고 있으면서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데서 지금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실제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집을 사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중국보다 미국인 비중이 훨씬 높아요. 거의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인이 매수하는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인이 집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뉴스는 아예 안 나와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뭔가 의도가 되어 있는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 구 쪽, 구로구 쪽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대림동, 그다음에 구로동, 가리봉동 뭐 이런 쪽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매수가 집중적으로 사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필요한 거, 거주를 위해서 외국인이지만 내가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싹쓸이한다, 집값을 올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거래수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싹쓸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부족한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이런 외국인이 거래를 할 때 뭐 세금이라던가 대출의 혜택이 있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분양 일도 했고 부동산 일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뭐 이렇게 그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중국 동포들이나 중국인들이 와서 제가 사는 현장에 있는 물건을 사려고 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 때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때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거소증이 있어야 돼요. 영주권이 있거나 거소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 완전히 적용 대상이 달라져요. 외국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금 뭐 혜택 다른 거 없고요. 뭐 혜택 같은 거 특별히 주어지는 거 없고, 대출 아예 안 나와요. 외국인이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람만 대출이 그의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따로 뭐 불리하게 적용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득이 있느냐, 은행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대출 해주면 이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 이자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세금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매수할 때 얼마, 팔 때 뭐 양도세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예외를 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살려고 하잖아요. 거의 못 삽니다. 실제로. 대출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가지고 소득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아예 이제 안 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소득이 없잖아요. 돈이 많다라고 재산 증명서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나 뭐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대출 나옵니다. 그 소득 수준의 근거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중국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금 다 주고 사야 됩니다. 특별한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유언비어죠. 그리고 거래수라던가 뭐 혜택 같은 게 또 없는데, 그런 때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싹쓸이 한다, 이런 글들이 왜 자꾸 올라가는 건지.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요즘 보면 지금 중국 쪽에서 혐한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다시 우리도 중국에 대한 반중국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갈림길에 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지금 중국에 대한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약간은
보수 성향의 그 신문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친미, 친중보다는 사실 친미 쪽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강남 3구 같은 경우 미국이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만 굉장히 뭔가 부각을 시켜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댓글에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 중국인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은 이제 중국인이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드는 법안까지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뉴스들을 또 보는 입장이니까 네. 많이 나오면 그게 또 사실인 것처럼 또 들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내 자신 스스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딱 중심을 딱 잡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뉴스의 팩트 체크, 제대로 알기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 요즘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맞나요? 이런 궁금한 얘기가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아주실 거죠?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